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6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제 보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에서는 18%포인트, 부산에서는 28%포인트 차이로 여당 후보가 대패를 했습니다. 그날 바로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당이, 문재인 세력이 반성을 할 것이냐? 저는 반성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역사적으로 폐기된 계급투쟁론이라는 이념으로 무장한 세력이므로 자체 반성은 불가능하다, 궤도 수정은 불가능하다, 그대로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2022년 3월 9일, 이제 308일 남았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 큰 차이로 대패를 한다는 이야기죠. 집권 세력이. 그래서 제가 500만 표 차이로 범야권 단일 후보가 이길 것이다.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와 똑같은 생각을 피력한 분이 오늘 김창균 조선일보 논술주간입니다. 이 제목이 신조어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문나땡이라는 신조어입니다. 풀면은 문바들이 계속 나대주면은 땡큐다. 문바들이 계속 나대주면은 땡큐다. 줄여서 문나땡, 문나땡. 이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내년 3월 9일을 쓰레기 대청소의 날이다, 쓰레기통 비우는 날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나땡, 문나땡. 이게 입에 붙으면은 꽤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문나땡, 문바들이 계속 나대주면 땡큐다. 이건 대깨문과 대응하는 용어네요. 내로남불, 위선정당, 이게 지난 보선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한 10개월 동안은 문나땡, 서로 만나서 인사하면서 문나땡 하면은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정권 교체를 천하대세로 만드는데 하나의 뒷복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창균 논설위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 당이 보선 참패의 그 참상을 극복하려면은 지도부와 노선을 갈아엎고 완전히 새 당을 만드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데, 여당에서는 변화의 몸부림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등장한 이후에 첫 마디가 개혁의 속도 조절은 없다고 했다면서 정권 불법을 듣기 위한 검찰 목조르기 집값 폭등을 부른 부동산 실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새로 뽑힌 최고위원 진영도 친문일색이다. 친문일색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비문인 이재명 경기지사 정도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문 대통령의 낙점을 기다리다 함께 늪 속에 빠져들고 있다. 집권당 내부에 위기의식이 없는 것은 아닌데, 초선 5명이 나섰다가 친문 당원들의 문자 폭탄을 맞고 조기 진압되었다. 쇄신을 요구하던 다른 목소리들도 잦아들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 모습은 조폭 집단이라고 했어요. 조폭 집단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김창균 논술주간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문재인 보스에 대한 절대 충성을 요구한다. 조금이라도 튀는 소리를 내면은 골목으로 끌려나가 험한 꼴을 당한다. 군기반장 노릇을 하는 친문 강경파 규모는 얼마나 될까? 많아봤자 유권자의 1%를 밑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1%에 끌려다닌다 이거죠. 집권당은 이 한 주 문바들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으며 시대를 가고 있다. 요즘 여권 사람들은 윤나땡이라는 마술 주문을 외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이 야권 대선 후보로 나서주면 땡큐라는 건데, 김창균 씨는 이런 선동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생태탕 선동을 해봤는데 전혀 먹히지 않았다. 즉, 중요한 건 윤 전 총장이 처가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권력을 이용했느냐 하는 점인데, 그런 증거가 있었다면 이미 김어준 연출, 추미애 주연, 윤석열 죽이기 드라마에서 재탕 삼탕 우려 먹었을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윤석열 치명적 비리 별것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당 사람들은 지금 문나땡을 외치고 있을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 문바들이 지금처럼 계속 나대주면 땡큐다. 대선을 그저 주워 먹을 수 있다. 대깨문들은 집권당을 살려보려는 자성 목소리마저 바이러스 취급하며 일망타진한다. 문재인 보수를 지키려는 빗나간 충성심의 결과다. 이들의 과잉 면역 반응이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숙주인 집권당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요 문장이 아주 핵심인 듯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면역 체계가 이 반응을 하는데, 과잉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정상세포까지 해쳐버린다는 겁니다. 과잉 반응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집권 세력이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섭섭한 이야기를 하면은 몰려가서 문매를 때리니까 이 궤도 수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바 유명한 원칙, 한국 정치의 유명한 원칙,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게 바로 이 사이토카인 폭풍입니다. 자충수의 원인은 오만입니다. 그리고 허영입니다. 하나 더 보태면 무능입니다. 오만하고 허영심, 무능, 안하무인인데 이게 무능하다 이래 되면은 그 결과는 멸망이다 이거죠. 지난 4년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화시켰던 대깨문들이 자기 파멸 과정을 거치며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화시켰던 대깨문들이 자기 파멸 과정을 거치며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자기 파멸 과정이다. 자기 파멸 과정이라면 그거는 자기의 본성이라는 뜻이죠. 자기의 본성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 하면 멸망으로 가는데, 그것을 바꾸려면은 자신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개업투쟁론적 본성, 국민을 분열시키고 인간이 가진 증오심을 폭발시켜가지고 소수로서 다수를 장악하겠다는 이 계급투쟁론적 본성을 버려버리면은, 우선 버리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버리게 되면은 껍데기만 남는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역사의 쓰레기통을 찢어가지고 계급투쟁론이라는 그 악령에 씌워진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파멸 과정을 거치면서 2022년 전 국민 쓰레기 대청소 날에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